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수 김호중 씨가 복역 중인 소망교도소 직원이 김호중 씨한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입소하는 과정에 내가 도움을 준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압박을 느꼈고 김 씨가 이제 알리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애초에 입소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 또 민영교도소 선발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사실 저희가 한번 그 전에 한번 짚은 바가 있어요. 예. 좀 더 심화해서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그 온라인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 소망교도소에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망교도소 출소자다라고 밝힌 사람이 적은 답변을 보면 진심을 담아 면접에 응하니 되더라라는 경험담이 전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조금 가늠할 수조차 없다 보니까 카더라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망교도소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수감자가 많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훨씬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 구경교도소가 각 방에서 식사 배식을 받는 구조라면 여기는 구내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구조이고 또 1인당 수용 면적도 1평 이상으로 조금 넓다고 합니다. 네. 또 자연히 수용자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교도소라고 불리는데 정원이 4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혼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데려오는 시기입니다. 네. 또 매달 평균 20명 전후로 이제 입소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직 교도소장도 여기 대우가 좋다 보니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처우가 좋다는 건 입소 자체가 하나의 특혜성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 절차도 무려 6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구경교도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송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신청을 받고. 네. 그리고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서류 선발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럼 법무부가 하는 겁니까? 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가 면담 대상자를 2배수로 추려서 그걸 네. 소망교도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럼 세 번째로 소망교도소에서 각 그 구경교도소에 방문을 하면서 직접 면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면담은 소망교도소에서 하고. 네,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수감자를 다시 1.5배수로 법무부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최종 이송 대상자를 확정하는 구조. 그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처음과 끝은 법무부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망교도소가 주도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소망교도소 면담 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서류 단계도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형기 7년 이하 그리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 전과도 2범 이하의 마약이나 조폭 사범은 제외가 됩니다. 그 나이도 20세부터 60세 사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용자 폭도 상당히 좁은 편인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게 이 소망교도소가 면담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합 그리고 부적합을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공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건 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건 수형자의 변화 의지다라고 하는 게 전부인데 이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우리가 소망교도소에 선발권을 준 상태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발은 법무부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검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내부 비공개 사항이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 예산 거의 대부분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나요? 소망교도소? 그렇습니다. 90%가 그렇고요. 운영 자체는 기독교 재단이 하고 있지만 이 법무부의 교정본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소망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절반 이상, 수용자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로 이제 복역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전체 교정시설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폭력 사범 특혜 교도소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설명을 한 게 우리는 입소 요건 자체가 이제 강력범죄라던가 마약이나 조폭사범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성범죄자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차차 앞으로 입소 기준을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입소자의 선발 흐름도 이제 법무부의 기준 그리고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민간 직원이 재소자한테 금전을 요구한 게 또 드러나면서 그렇죠. 네, 이 민영 교정 시설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번 법무부 조사에는 그 선발 과정에 대한 조사도 포함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근데 사실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대한- 지금 법무부에 그 문의를 했더니 요거는 아직 미정이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발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할지 말지? 네, 알 수 없다. 아니 그걸 조사를 해야지. 그걸 빼면 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소망교도소 수감 대상자로 선발됐다라는 것 자체가 특혜이니까 돈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다도 저희가 한번 그 소망교도소 조명을 할 때 그 네,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들여다봐야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